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코스피는 이번 주 오늘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 속에 1,98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정절벽을 논의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별다른 협상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 주는 특히나 재정절벽 협상 진행 과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업종 간의 명암은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이번 주 증시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드립니다. 오전장에서 1990선을 중심으로 혼조 흐름을 보였던 지수는 현재 1980선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의 모습은 관망세가 역력한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장중에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도 매도로 돌아서서 현재 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40억 원 정도 소폭이지만 오늘까지는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통해서 2,6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수는 0.6% 내린 1982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코스피와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기관 쪽에서 1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이 개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 36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지수는 현재 0.6% 내린 48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한 이후 여전히 약보합권 흐름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엔화가 4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는 등 엔화 가치 약세 기조 기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1,073원 40전에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는 0.1%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각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198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수급과 업종 특징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0포인트. 좀 초반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5일선 정도의 그런 걸려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오늘 하락에 좀 눌리고 있는 그러한 주체는 바로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 2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초반에 좀 오전에 매수를 하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투신이나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는 2,6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선물은 소폭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전기전자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운수장비, 자동차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 업종이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이 이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하락시키고 이러한 주 업종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들의 좀 흐름은 바로 이제 일본 쪽의 그런 환율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원화는 강화가 되고 있고,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감인데요. 바로 일본에서의 자민당이 승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엔저 현상의 어떤 부분, 단순하게 엔화가 좀 다운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우리 수출하고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이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일전에 우리가 자동차주를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면 일전에 그러한 연비 사태가 좀 나타났을 때 그 추후에 사실상 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생산 공장 자체가 60% 정도가 지금 해외에 있는 상태고 전에만큼 환율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덜하다는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품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본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이러한 자동차주들의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우려감에 의한 좀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추후에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상승하고 나서의 조정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아차가 조금 더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긴 하지만 일단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일전에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1975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이탈되기 전까지는 뭐 여전히 같은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IT 쪽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징 업종을 좀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좀 조정받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음식료업이라든가 전기 가스 업종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철강 쪽에서 포스코의 종목의 흐름이 좀 눈에 띄고 태양광 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리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러한 업종의 흐름이지만 각 종목별로의 더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업종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제한된 그러한 부분을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 단순하게 뭐 방어적인 이러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동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값의 인상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오늘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쪽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러한 그 구조 자체가 이제 흑자 구조 자체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기료가 4.9% 인상된 이후에 연간 흑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 앞으로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주라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종목별로 그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강에서 포스코의 흐름을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때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제철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철강 쪽에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저는 현대제철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 현대제철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사실은 OCI 같은 경우 15만 원대에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갭상승하고 나서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태양광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중국에서의 그런 지원 부분, 투자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좀 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좀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광 쪽에 접근을 하자면 OCI라는 종목에 좀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이 정도 종목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컴투스가 오늘 한 반등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좀 원위치 되고 있는 모습이고 JC가 4%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들은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금요일 날이었죠.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좀 높았던 종목들이 많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다운된 상태입니다. 종목들이 한 30-4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반등의 의미도 좀 있고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의 그러한 또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게임의 수명도 좀 짧아지는 상황이고 단 하나의 게임이 뭐 히트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뭐 크게 성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좀 탄탄한 그런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이 정도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모바일 게임 쪽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도 앞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러한 섹터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뭐 시장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00을 이틀 전에 좀 돌파하고 나서 전일에 좀 약간의 조정, 그리고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좀 여전하고요. 워낙 2,000포인트를 생각보다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슈팅이 좀 강하게 나타나서 이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좀 조정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 좀 편입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생각은 좀 똑같고요. 1975포인트가 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뭐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전에 뭐 SK 하이닉스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LG전자도 지금 오늘도 지금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약간 좀 긴 시각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좀 빠질 때 좀 그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 현대차 같은 경우 종목을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종목, 그리고 뭐 화학에서는 마찬가지 뭐 LG화학이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SK이노베이션이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지만 약간 뭐 조정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식료에서 CJ 제일제당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한국전력 뭐 이러한 쪽도 더 똑같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IT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IT 부품주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품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추세가 좀 훼손이 되고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은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엔터주가 좀 한번 무너지고 나서 현재 계속 반등들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쉽지만 한번 그 추세가 이탈이 되고 나면 쉽게 다시 회복되기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한 추세가 만약 이탈되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장기 평선마저도 긴 장대 음봉으로 좀 이탈되는 그러한 흐름들, 그리고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탈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전략적인 부분, 지수의 1975포인트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전에 돌파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한 80% 정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대형주와 코스닥 쪽에서는 밸류의 부담이 좀 줄어든 그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좀 숨고르기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숨고르기를 대형주를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담는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증권사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담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지난주에 좀 눈에 띄었던 현대 예. 엘리베이터 종목입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그 2대 주주인 독일의 신들러의 지분 확대 소식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분쟁이 그 주가를 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요. 최근에 그 현대상선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대 주주인 독일의 신들러 그룹이 한 달 동안에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상선도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두고 그 금융기관과 맺은 파생 상품 계약을 그 걸고 넘어지면서 계약이 그 파기될 경우에 따른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한 그 경영권 위협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구주주 청약이 들어갔는데 93% 이상의 그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운용자금이 뭐 약 한 800억 원 정도가 조달하기 위해서 그 신규로 지금 그 구주 청약을 지금 들어갔는데 구주 청약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현재 주가가 좀 다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6만 원대의 그 주당 발행가액이 6만 3,600원에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에 대비하면 한 2배 정도 수준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눌림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현재 이런 그 경영권 이슈들이 다소 지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을 좀 더 키워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크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목표 가격
추가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구간은 현재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13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11선이 11 이평선이 놓여 있는 10만 원 정도 선을 훼손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권이 11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해 보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역시 IT 종목들 오늘 다소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삼성전기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그 스마트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카메라 모듈보다 좀 더 고화소의 모듈들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주에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소간의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조정과 함께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 지분이 약 13%가 넘는 그 13%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현재까지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내년에도 그 스마트폰에 따른 수혜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같은 그룹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2라든지 이런 신규 제품에 이어서 나오게 될 그 추후의 신규 제품들도 좀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 모듈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요. 삼성전기 지금 꾸준히 담아두셔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현재 14만 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평선이 놓여 있는 10만 원 정도 선 마디 가격이 될 텐데요. 좀 짧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0만 3천 원 현재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현재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하겠고 목표 가격은 1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내년 1분기 기업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BSI는 61에서 66,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BSI는 55에서 56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 3개월여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자민당은 총선 개표 결과 전체 중의원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은 294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권민주당은 기존 의석의 4분의 1가량인 57석 확보에 그쳐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민당은 31석을 확보한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정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 강한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진일보한 개혁을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 정책을 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한다는 뜻의 온중구진 정책을 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C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2% 하락보다도 낮은 수치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 11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 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증시 영향은 미미한 이후 역시 재정절벽 때문일 텐데요. 재정절벽 논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12월 중 제조업 PMI 지수는 54.2로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상회하면서 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요.
특히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약 1.1% 증가로 예상치인 0.3% 전망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에 무려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CPI도 0.3%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산업의 확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지수의 기술적 부담감이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다우지수는 13,600의 고점에서 11월 중순까지 그 12,500까지인 그 약 8%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 12,500에서 현재 그 13,300 수준까지 지금 약 6%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상대적인 그 기술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정 절벽인데요. 유로존 위기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 8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은 재정 감축안 합의에 실패한 이후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관리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예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각종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미국의 가처분 소득과 정부 지출 합계가 약 6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 절벽은 명목 GDP의 미국의 명목 GDP의 약 4% 정도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GDP 감소가 하면 고스란히 미국의 GDP를 연결되면서 그 민간 소비 심리 냉각과 또한 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재정 절벽 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정 절벽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통과가 되려면 금일 협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년 중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 크리스마스 이전 통과는 지금 불확실성이 높고요. 또한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간 양자 간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절대 그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직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기대는 타협할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재정 절벽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지된다면 재정 절벽의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한 이후에 그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안도 랠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의 합의가 험악하게 마무리되고 내년 중 타결도 힘들다는 전망이 확산되게 된다면 그 증시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내 협상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한편 중국에서는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리게 됐는데 키워드가 개혁, 성장, 도시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관련해서 수혜 업종도 종목도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중국 공작회의는 그 내년 전인대를 앞두고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그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자리였는데요. 때문에 구체적인 그 경제 정책은 내년 전인대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옹중고신이라고 온건함 속에 성장을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호재는 아니나 그동안 왔었던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경제 정책이나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그 내수나 관련 업종들의 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도시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두산 인프라 코어가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진성 TEC나 동양기전 또한
단조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내수 확대 정책에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의 종목은 CJ,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오쇼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개선이나 투자 정책에 따라서는 그 LS 산전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두산중공업이나 완레이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일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승리하던 일단 그 대선 테마주를 관리하던 세력들은 이미 이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이미 그 재료가 발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테마주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나 빨리 그 너무 큰 꿈에 젖어 있는 것은 우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국내 대선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라든가 유럽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양극화 문제 조금 더 그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모멘텀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오늘장, 낙폭은 조금 장 초반보다는 더 깊어졌는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은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오전장보다는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6일자가 아마도 지수의 전 저점 1856포인트였는데 한 달 정도 만에 2002포인트까지 지난주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약 150포인트 정도의 반등은 약 플러스 8% 정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변동성도 약하고 상승 에너지가 집약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의 시장 내 반등은 아마도 시장이 마이너스를 보거나 2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 정도로 본다 그러면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하반기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지속 이후에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반전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터닝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일 외국인의 시장 내 유일한 순매수에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이렇게 오늘장을 보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 금일장의 큰 변동폭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금일장에서 2,800억가량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2포인트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외국인들에 의한 파생시장의 속도 조절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순매수 기조에 비춰볼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포인트 자체가 외국인들이 적절하게 시장을 파생시장을 통해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선물 옵션 시장 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베이시스를 통한 시장 내 드라이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즉 2,000포인트를 찍어놓은 시점에서 공격적인 순매수로 지수를 땡기는 것은 결국 1900선 전후에서 기관의 물량 유입이 많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땡기면 수익률 상승을 기관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기관의 수익률을 올려줄 일은 만무하다고 보입니다. 즉 기관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실탄을 아껴두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내 완급 조절과 수급 조절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즉 금일자의
프로그램 순매수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800계약 정도로 적당하게 시장 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빠지려고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반복 후퇴 정도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오늘 금일장에서 전기가스와 음식용 및 철강금속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방어용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려면 방어형 내수 종목보다는 첨단 종목 또는 지수 영향력이 큰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금일 상승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가스나 음식료, 철강금속,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형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속도 조절의 반등이라고 해석이 되는 금일장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흐름이 2보 전진을 위한 반복 후퇴라면 현재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오후장 매매 팁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금일 상승 상위 종목에서 힌트를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점 라인에서 수급 모멘텀 관련주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모멘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터닝을 해버리면서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이후에 또 한 차례의 배당 모멘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만약 외국인들이 여기서 시장을 한 단계 추가 레벨업을 시키면서 순매수 강도를 높여버릴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러면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무리해서 쫓아가기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주가가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절대 가격 자체가 큰 부담이 없는 중저가형 대형 우량 배당주들을 찾아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까지는 배당 메리트보다는 주가 반등 모멘텀이 훨씬 강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배당 모멘텀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이슈적인 모멘텀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 영향권에서 수혜주까지 같이 맞물려서 동일 현상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볼 가능성이 저는 경향적으로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일 시장 내 상승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은 앞에서 언급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금일 한국전력의 강세를 보시면 방어형 섹터 내에서 배당 및 원화 강세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엔화 약세까지도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연말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일도 쫓아가기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기관은 충분히 오늘 처음으로 순매수를 좀 강행한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상위 종목이 포진해 되어 있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급이 지금 완화 또는 무마 또는 시장 내에서 소외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에 대한 수급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IT나 전기전자 모멘텀이 지금 모멘텀 자체가 죽지 않은 가운데에서 수급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이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IT나 전기전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금일 금융주들의 강세는 낙폭화된 모멘텀에서 우상향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 최근에 외화 차입에 대한 이자 부분 경감이 원달러 강세로 큰 영향력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한화생명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상향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전력이라는 SK 하이닉스 금융주들을 통한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일부 가져가 보는 오후장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부장님께서 요즘 관심을 두시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도 연말장이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니치마켓을 찾아보는 틈새 전략도 필요해 보는데요. 그런 틈새 업종이 아마 바이오 업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어도 스윙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 내에서 M&A 모멘텀 및 실적 고정 가능성이 굉장히 짙하게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2기 출범 이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대한 영향들이 아마도 범글로벌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금일 시장 내에서 CTC 바이오라든지 나노엔텍, 오텍, 광동제약, 대화제약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은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는 구간이 아니라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종목 탐색 기간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지금은 연말을 대비한 종목과 내년도 저점 분할 매수를 위한 입질이 계속되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꾸준히 서칭 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를 통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종목 중심으로 이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인 종목 외에도 기관과 개인들의 종목이 수급적으로 유지되는 종목들을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찾아보시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방어의 업종 내에서 금융주들까지 아울러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의 체크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예.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오늘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이루어질 확률 자체가 얼마나 되냐가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인데 거의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없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지수 자체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충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증시는 내성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정에서 지금 물론 기관 투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투신권을 이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일부러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환매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0선 도달하면서부터 역시나 환매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시가 일단은 강하게 말 그대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선물 자체도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은 외국인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자체를 그렇게 크게 올릴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도 역시나 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베팅 자체를 크게 안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그 현재의 장세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걸음 장세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폭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지금 동반 매수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금융, 화학, 철강 그리고 음식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워낙 저가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업황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배당 매력이 연말 들어서 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더 빨리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업황 개선은 내년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이제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금융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저금리 기조인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여기 베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금융주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경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 상태에서 경제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업종들은 그렇게 특히나 금융업종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지금 지수 자체를 받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음식료 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 하면 이제 CJ 제휴제당이 있는데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음식료 가격을 이제 인상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아무래도 정부의 그 물가 인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 가격 단가를 올리진 못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음식료주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가격이 말 그대로 매출 단가로 이어지게 될 그런 기대감에 동반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그 매출 단가를 올리게 됐을 때는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2013년도가 이런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대량으로 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예. 특히나 그 자동차 업종들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의 그 차종들이 리콜을 지금 겪은 얘기도 있고요. 역시나 아무래도 그 자동차 산업 자체에서 해외 그 시장을 물론 유럽에서 점유율은 늘렸지만 그 여타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그 실적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뭐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투신공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파는 경우고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은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뭐 강한 반등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 말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한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네. 준비한 종목은 SK CNC라고 네. 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그 투자 포인트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이 모바일 커머스 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커진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그 성장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지만 TSM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서비스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뢰 기반 그 서비스라고 서비스 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예전에 같은 경우는 결제 업체들도 이렇게 나오질 않고 그리고 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무려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 이전에는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지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 기반의 그 신뢰적인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ICT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모바일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SK CNC가 이제는 탑픽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 주말에 이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뭐 지난주도 그렇고요. SK건설이 피소를 하게 되면서 SK그룹주들이 동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SK CNC도 같은 그런 맥락인데 사실상 그 소송 여파 자체는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뭐 삼성전자라든지 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좀 이렇게 소송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역시나 실적 상승은 그냥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2.6% 상승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기적 관점이긴 하지만 목표 주가는 11만 6천 원 선으로 약 15% 정도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그걸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만 2천 원 선으로 짧게 역시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 CNC였고요.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상황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더존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신도리코까지 모두 6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을 확인해 보자면 더존비주온이 현재 5% 수익을 내고 있고요. KMH가 3% 그리고 이크레더블이 0.8% 수익을 내고 있고 세아베스는 무려 13%나 수익을 높이고 있는데 일단 3만 원 정도 앞두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라서 그런지 10% 기존 비중에서 5%로 비중 축소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신도리코는 0.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공업만이 한 3% 정도 손실인데 일단 세아베스틸을 제외하고 모두 다 보유 의견 그대로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처음부터 한번 차례차례 AS를 받아볼게요. 네, 일단 더존 비주얼부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오늘 장에서 그래도 장중에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역시나 그 여파 자체는 좀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저항 때도 역시나 장중에 이렇게 도달한 모습이어서 역시나 좀 이렇게 무리한 장중에 도달하면서 약간은 그런 저항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또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H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차트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업황이라든지 그런 설명들은 제가 꾸준히 드려왔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고요. 일단 이 추세대가 지금 추세대를 지금 형성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추세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뭐 8,500원 선 제가 제시해드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대에 도달할 때는 네. 역시나 그런 부분에 차익 실현 전략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이것도 역시나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더블인데요.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일단 목표가는 원래는 7,000원 선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도를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그 부분보다는 목표 주가, 기존 목표 주가 그대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예.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게 되면 한 6,400원 선 정도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어디를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신규로 혹시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박스권 중단이 지금 한 6,700원 선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 갔을 때는 역시나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말을 안 듣고 있는 게 이제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인데 사실상 그 탄력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탄력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탄력을 유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일단 지켜보다가 손절가는 지키고 좀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아베스트인데요. 세아베스트를 왜 일부 차익 실현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금 비중이 한 3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시가 강하게 베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네. 거기서 비중을 확대를 해서 주식 비중을 더 늘려갈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뭐 과도한 낙폭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미국 재정 절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을 때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 5% 자금을 말 그대로 매도를 하면서 SKCNC를 네. 매수한 거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각화시켰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아베스트리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아베스트리의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수익력 제고 측면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바꿨다는 점 오늘 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목이죠. 신도리코가 이제 마지막인데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인데요. 사실 연말이 나오면 연말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그 배당에 말 그대로 투자한 거지. 물론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개선이 네. 되고 있지만 배당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연말까지 좀 이렇게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CNC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더존 비중,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트, 신도리코 플러스 오늘의 관심 종목 SKCNC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드리자면 더존 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전략 또한 동일합니다. 세아베스트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5% 수익 실현하시고요. 무려 13%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신도리코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세아베스트의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낸 그 물량으로 SKCNC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진입 가능하겠고 목표 가격은 11만 6천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